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산업기사 실기 38강 수변전 설비의 그 CTB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공부해. 우리 학생들이 이 수변전 설비에 들어오는 CTB하고 OCR 탭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패턴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TB다 이렇게 하면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CTB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여기에 CT를 달죠. 이렇게 달면 여기가 CT면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1차 I1이고 여기에 나가는 전류가 I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여기 CT가 앉죠. 이렇게 CT가 앉으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I1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를 제가 IC1이라고 했죠. 여기는 2차 전류가 IC2. 요렇게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CT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전류를 우리는 I2라고 합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 CT 요거 나오는 CTB 있죠. 이거. CTB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력 대비 출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계속 해왔냐면 여기는 IC1으로 하고 이게는 IC2로 해서 IC2는 무조건 이거 5A이지 않습니까? 5A에다가 IC1 요걸 구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래 IC1은 그죠? IC1은 I1 전류에다가 여유율을 주라 그랬죠. 이렇게 여유율을. 그럼 여유율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1.25에서 1.5배를 줘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고 안 주어질 경우는 1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변류비입니다. CTB.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우리가 변류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I2를 구하라. I1하고 CT의 1차 전류 I1, 2차 전류 I2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이 I2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변압기에서 건수비 있죠. 이렇게. 건수비는 V2분의 V1은 N2분의 N1 한 번 더 쓸게요. I1분의 I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건수비는 I1분의 I2니까 I2를 구하라며 I2는 A의 I1이지 않습니까? 그럼 A는 이게 변류비가 CTB의 반대가 되죠. 그럼 이렇게 CTB 분의 1에다가 I1 요리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I1과 I2를 구하라는 두 번째 패턴이 있고, 세 번째 패턴은 요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CT를 변압기 1차 측에 주고요. 주는 경우가 있고 변압기의 2차 측에 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500kVA에 22.9kV에다가 예를 들어서 220V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380V 하고 다시 220 이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요거는 Y결선입니다. 2차 측을 무슨 결선했다? Y결선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상전압이 되겠고요. 요거는 성간전압이 되죠. 이렇게 있는 거는 Y결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래 됐을 때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 CT1이라고 여기가 CT2라고 하면 이렇게 1차 측에 달려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삼상이니까 이 Y1 값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I1은 루트 3V분의 P지 않습니까? 그럼 루트 3에다가 1차 측에 달렸을 때는 얼마에 22.9kg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500kV니까 여기 K 들어가니까 필요 없으니까죠. 이렇게 해서 22.9가 들어가 1차 측에 달릴 때는. 그런데 이게 2차 측에 달렸다 이렇게. 얘 뭐가 바뀝니까? 이때 I1은 루트 3V에다가 V 값이 얼마가 돼? 380V가 들어가죠. 용량은 똑같죠 이렇게. 이때는 10에 삼성에 들어가겠죠. 380V 229이 아니니까죠.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변압기에 1차 측에 CT가 달려있느냐 2차 측에 달려있느냐 했을 때 그때에 이 전압값이 달라진다는 거. 또 하나는 이때 이 변압기에 요 문제하고 조금 다른데 이 변압기에 표준 용량으로 구해라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표준 용량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표준 용량이라는 말이 없어. 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변압기 용량을 계산했을 때 이게 네 번째 패턴이 되겠죠. 변압기 용량을 계산했을 때 내가 400 59 kVA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표준 용량으로 한 사람은 500 kVA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 변압기의 표준 용량으로 하라 그러면 500 kVA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500 kVA로 표준 용량으로 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바로 넣어도 됩니다. 459kVA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용량으로 하라 그러면 반드시 변압기의 표준 용량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 좀 넘길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네 번째는 이야기했죠. 이렇게 네 번째는 이렇게 TR이 있으면 여기에 달리느냐 여기에 달리느냐에 따라 전압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OCR입니다. OCR인데 OCR의 탭이 이렇게 한시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시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OCR은 한시 탭이 따로 있고요. 순시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시라는 이야기나 타임 딜레이 아닙니까? 그죠? 시간을 좀 지연시키가 동작시키는 거. 순시는 바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시 탭은 어떨 때 쓸까요? 그러면 과전류죠. 이렇게. 과전류가 났을 때 이 과전류가 나면 바로 동작을 안 하죠. 이래가지고 여유를 주죠. 이렇게 얼마 되게 1.25에서 1.5배 여유를 주가지고 이 과전율이 동작되면 한시 탭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시 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순시 탭이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전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전류가 나오면 바로 동작해야 되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위험한 전류가 뭔데? 이게 단락 전류 아닙니까? 단락 전류. 그죠? 이렇게. 이 단락 전류가 생기면 순시로 바로 돌리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은 잡고 이 OCR의 한시 탭, 순시 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이 CT가 달리죠. 이렇게. 여기 CTV가 있지 않습니까? CTV가 있으면 여기에 OCR이 달리겠죠. 이렇게. OCR이 달리면 여기를 일단은 제가 한시 탭부터 먼저 해볼게요.
한시 탭을 하면 한시 탭은 딜레이니까 제가 이 전류는 I1이라 하고요. OCR에 들어가는 이 전류를 딜레이에서 제가 D1이라고 ID1이라고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 2차 측에 탭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탭이 나와 있으면 여기 탭을 이렇게 조절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럼 이 탭이 나올 때 이 전류를 우리가 ID2라고 합시다. 타임 딜레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전류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요 전류를 구하라는 이야기거든. 이 전류. 그러면 여기 OCR이니까 여러분이 건수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수비 A는 I1분의 I2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서 I2는 A의 I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서 I 2차 측에 OCR 2차 측 OCR 2차 측의 탭 전류는 A에다가 요게 이 전류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ID1. 그럼 A는 당연히 별립일 거예요. 그죠? 그럼 CTB 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요 I1 전류에다가 몇 배? 여유를 주라 그랬지. 그럼 I1에다가 곱하기 얼마? 이렇게 여유를 주면 되죠. 이 여율이 얼마? 1.25에서 1.5배. 만약에 주어지면 그대로 값을 넣어도 되겠죠. 이게 한시 탭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순시 탭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OCR의 순시 탭은 이거는 지금 단락전류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CT가 딸죠. 그럼 여기 CT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OCR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OCR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이 이렇게 있겠죠. 탭이 2차 측에. 그 2차 측에 탭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리 됐을 때 요 전류는 제가 I1이라 계속 고정을 했죠. 그럼 1차 측 전류를 우리 탭이니까 IT1이라고 합시다. 여기나 그러면 IT에 뭐 2라고 그랬죠. 그럼 이 전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 전류. 이 전류가 지금 순시 탭 그 전류인데, 그럼 이거는 단락 전류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이 변압기의 건수비가 있겠죠. 그럼 변압기의 건수비는 V2분의 V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A하고 헷갈리니까 제가 이 건수비는 A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가 단락전류, 1차의 단락전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가 2차 측 단락전류. 그러면 결국은 IS1은 1차의 단락전류가 될 거고요. 그죠? IS2는 2차의 단락전류라고요. 그러면 요 2차의 단락전류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I1분의 I2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1차 측 단락전류는 그죠? 여기 1차 측 단락전류지 않습니까? 1차 측 단락전류는 A1분의 1에 IS2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단락전류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I의 R2는 A의 IT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변류비 역수니까 요거는 변류비 분의 1이 되겠죠. CT 분의 1에다가 I의 T1 이 값이 이 값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1차 측의 단락전류하고 같다고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차 측 단락전류 아닙니까?
여기가 2차측 단락전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2차측의 단락전류가 우리는 1차측을 구하는 건데 2차측에 단락전류가 생기라든지 또는 변압기의 도립전류 있죠. 이는 도립전류라 하면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을 푹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생기는 전류인데 여기에는 2차측의 단락전류나 도립전류는 이 OCR이 동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2차측의 단락전류나 또는 도립전류에는 어느 정도의 뭐를 줘야 돼? 이게 여유를 줘야 되죠. 이렇게 여유를 줘서 여기는 동작 안 하고 1차측으로 환산된 단락전류에만 동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S1은 A분의 1에다가 IS2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곱하기 얼마? 여유율.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A는 변류비가 아닙니다. 이때 A는 이 변압기의 권수비라고요. 이 변압기의,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변압기의 권수비이기 때문에 제가 A1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여유율이 1.25에서 1.5배를 주는데 이것도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주어지면 넣고 안 주면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2차측 단락전류는 주어집니다. 이거는 계산해서 이거는 주어진다고. 그래서 이 값만 구해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려워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 안에 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수전 설비 3에 들어가면 이쪽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 겁니다.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 패턴을 알면 이제 수전 설비는 끝난 겁니다. 자, 요렇게 한 5가지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이렇게 OCR에 이거 한시 탭하고 순시 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실렉터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순설비 들어가면 이야기하겠지만 AS나 VS 있지 않습니까? 계기용 전환 개폐기 그거는 실렉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OCR의 한시 탭이나 순시 탭은 고정시키는 겁니다. 실렉트가 아니고 고정시킨다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조금 설명이 길었지만 요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전 설비에 나오는 문제에서 제가 별육이 부분만 땄습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퍼뜩퍼뜩 제가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341번인데 여기에 CTB를 구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CT가 어디에 달려있는 거 봐야 되겠죠. 여기에 달려있죠. 이렇게. 그래, CT가 몇 차측이다? 1차측이죠. 그러면 삼상 변압기입니다. 500kV의 세대가 붙었고 22.9kV죠. 그러면 I1을 구할 때 루트 3V분의 P에서 이 값을 얼마를 알아? 22.9kg 넣고 P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가 이제 삼상이니까 이 P 값이 500에다가 곱하기 세대해야 되죠. 1500 kVA니까 이렇게 날라가면 되니까 그죠? 요거 요렇게 해서 똑같죠. 그죠?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5A하고 요것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여유를 이렇게 주면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지금 요게 보면 22.9kV에 3.3kV 돼 있죠. 이거는 델타 결선입니다. 표시가. 근데 만약에 22.9kV에 380에 뭐 짝대기 꺼져 있고 뭐 20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380V도 나오고 200V도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Y 결선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길게요.
앞에 이해가 되면 똑같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때는 순설비를 그대로 다 할 겁니다. 거기에 이 346번 이런 번호를 따올 겁니다. 여기 19-2라는 이야기는 19년도 2회차에 나온 문제입니다. 변리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런 이렇게 CT의 전격 전류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1차가 얼마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차 측은 무조건 완패니까 그럼 변리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CT가 어디 있는가 봐야 되죠. 여기 CT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변압기 2차 측이죠. 이렇게 변압기 2차 측이니까 22.9kg 볼 때 380에 220이면 무슨 결선이 이거? 예, Y 결선이죠. 그러니까 2차 측 전류 얼마를 구해야 돼? 380V를 구해야 되죠. 그럼 변류비에서 이 IC1만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IC1은 이 여유를 줘야 되니까 I1을 구할 때 여기에 이 전압이 380V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346-1입니다. 요거는 2024년 1월 달에 나온 건데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도 지금 CT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에 달려 있죠. 달려 있는데 여기 22.9km 볼 때 380에 220이니까 무슨 결선? Y 결선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값을? 380V를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요율이 125% 갖고 변류기 전격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5번에 IC1 요거만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유를 줬으면 1.2인데 요 I1 구할 때 이거 2차 측이니까 요 V가 몇 볼트? 380볼트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10 얼마 나왔죠. 그럼 여유를 주니까 1329.4입니까? 그 이거들 주면 안 된다. 이거들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전격 전류를 찾아서 1400입니까? 요걸 집어넣어서 변류비를 구하시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지금 수전 설비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CTB하고만 그대로 따가온 겁니다. 자, 여러분은 344번 할 건데, 여기는 19년도에 3회차입니다. 요것만 땄습니다. 여기에서 11번하고 12번에 1차, 2차 전류로 가라 했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저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CT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라고 그랬죠. 이렇게. CTB가. 그럼 잡았을 때, 여기에 CT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I1이라 그랬고, 여기가 뭐, I2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건수비를 건수비가 들어가면, 이게가 I1분의 I2니까, I2는 A의 I1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CT죠. 그죠? CT면, 여기가 380V 220 있죠. 무슨 결선이고? 예, Y 결선입니다. 이거는 29.9에 3전, 요건 델타 결선입니다. 무슨 말이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1차 전류를 구했고 2차 전류는 건수비는 I1분의 I2니까 I2는 A의 I1이지 않습니까? 이때 A가 뭘까? CTB 역수하면 되지. 그죠? CTB 역수로 넣고 이 I1은 그거 해줘야 되죠. 그죠? 이 전류지 않습니까? 이 전류. 그럼 이 전류 I1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죠. 그죠? I1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1차 측으로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에 I2는 변류비 부분에 I1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CT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1차 측에 달려 있으니까 그죠? 여기 변압기고 아까 제가
요 변압기인데 요 CTO 달려있죠. 그러니까 22.9kg 여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변류비는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그럼 여유율을 1.5배 주라 그랬으니까 1.5배 주면 이렇게 9.45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요게 규격표가 있을 겁니다. 규격표가 표준 CT에. 그래서 10A를 잡았고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변류비가 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2차 측이 3.15A가 되고 1차 측이 6.3A가 되죠. 이거 차근차근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T죠, CT. 요 CT도 변압기 1차 측에 달려있으니까 똑같이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취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일단 변류비부터 구해야 되죠. 변류비부터 구해서 37점 변류비가 IC1이 38이면 규격표 보시고 40 넣고 변류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거 넣으면 이때 요거는 CTB 분의 1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351번 이 문제는 참 재미있는 문제인데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왜 두 번 나왔는가를 우리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또 나오느냐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를 구하느냐면 CT1하고 CT2의 변류비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CT1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CT1이 있죠. 그 다음에 CT2는 여기에 있죠. 이렇게 여기에. 그러면 요 CT2부터 보면 요게 변압기가 어떻게 됩니까? 6000에 지금 400V 아닙니까? 이 변압기가.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변류비를 구하려고 하면 이래 구하지 않습니까? 그 IC2분의 IC1.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5A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I1에다가 여유율만 주면 되죠. 그럼 I1 곱하기 얼마? 1.25배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I1을 구하려니까 이 I1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I1은 루트 3V분의 P지 않습니까? 근데 P가 지금 요래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제가 여기에 있는 용량은 안 했는데 요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5kW에다가 0.8 수용률이 125에 0.8, 500에 0.6, 600에 0.84로 이렇게 표에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용량을 구하면 부동률이 없으니까 1이고 역률을 구하면 되죠. 1을 구하면 1255kV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가 변압기 용량인데 여기는 변압기 용량을 표준 규격으로 답해라고 명시를 안 했어. 명시가 안 됐을 때 이거 바로 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 값을 바로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명시가 돼 있다라면 이거 1500kg 넣어야 되겠죠. 찾아서. 그래서 이걸 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I1 값이 이렇게 1811.4가 나오죠. 그럼 IC1은 여기 여유를 줘야 되니까 이게 2264.36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요것도 규격표가 주어졌죠. 이렇게. 1차적 CT에 1차 전류가. 그럼 규격표를 보면 근접행 값이 2000이니까 이렇게 변류비를 산정한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 계산한 이 값을 그대로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이게 다시 한번 변압기 용량을 주어지면 변압기 용량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TB 1차 측입니다. 이렇게. 1차 측은 똑같죠. 여기에다가 여유율이 얼마?
1.25배를 주라 그랬지. 그럼 I1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페이지를 넘기면 이 I1은 이게 몇 대입니까? A, B, C, D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A에 걸려있는 문제 조건이 A에 걸려있는 이거하고 B에 걸려 다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1, 2, 2로 곱하기 몇 배? 4배 하면 되죠. 용량이. 이해되셨죠? 우리 이게 앞부분에 변압기 용량할 때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죠? 그림이.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변압기가 총 4대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 계산했어.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값이 456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는 변압기 용량을 표준 규격으로 하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문제에. 그럼 명시해야 되죠. 500kV라. 앞에 거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1 전류값을 구하면 여유를 주고 그러면 601.4가 나옵니까? 근데 이거 규격표 보면 600을 넣으면 필름이 이렇게 구하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8-3회 차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위에 거 문제는 똑같은데 여기 A뱅크 아닙니까? A뱅크 용량이 이거는 숫자 달릴 수도 뭐 상관없습니다. A뱅크 용량을 산정하라 이래 돼 있다고요. 그 산정하라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준 용량으로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표준 용량으로 하라는 말이 없다고 앞에처럼 없는데 풀이는 표준 용량으로 해놨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변압기 P의 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1327.5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뱅크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글자 써놨죠. 변압기의 용량을 표준 규격으로 답하라고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명시를 안 해놔놓고 그냥 A뱅크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A뱅크 용량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거는 표준 규격으로 구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1317 나왔다 하더라도 용량은 1500kV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불확실하죠. 이렇게 A뱅크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하고 쟤는 요번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A 변압기 용량은 이렇게 하고 변압기 용량을 표준 규격으로 구하라 이런 명시가 확실히 있어야 되죠.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한 번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안하다는 거지. 일단은 뱅크 용량으로 구했습니다. 똑같이. 그죠? 그래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이 변류비가 달라지죠. 이렇게 아까하고 차이가 좀 나죠. 그것 때문에 요 문제를 다시 낸 겁니다. 다시 냈는데 좀 어설프게 냈죠. 이게 A뱅크 용량을 정확하게 우리는 산업기사인데 이렇게 규격을 주는 게 맞죠. 자, CTB 2차는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앞에 문제하고 여유율만 다를 뿐이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나올 2018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지금 제가 제 번호는 354번이고요. 2022년 1회차에 나왔습니다. CTB가 여기 있죠. 그죠? CTB가 OCR 달려있죠. 그럼 제가 여기 했을 때
일단 CTB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OCR의 한시 탭을 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CTB가 이렇게 CT가 있고 여기 OCR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럼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CTB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탭이 이래 있다 그랬죠. 탭이. 그럼 이때 한시니까 딜레이니까 제가 ID1 이렇게 했을 거고 여기를 ID2 그래서 ID2는 우리가 A는 I1분의 I2지 않습니까? 그럼 A에다가 ID1 이렇게. 그럼 이 ID1은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죠. 이게 여기 흐르는 전류. 이때 A는 CTB죠. 그럼 이거는 CTB 분의 1에다가 ID1 이래 구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I1에다가 여유율 K 주라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CTB를 할게요. CTB로 똑같은 방법이 똑같고 얼마? 125%입니다. 그럼 변류비가 이렇게 되죠. 이거 2차적으로 오고 요거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I1에 여유를 주면 이게 I1을 구하면 이 값이 지금 이거니까 그죠? 여기 용량이 지금 500kV입니까? 전부 다 500K 세대 다 붙었으니까 500kV에다 세대 붙이고 그 다음에 요 전압이 1차 여기 붙었으니까 22.9kV죠. 그럼 22.9kV 하면 37.816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여유를 붙이면 1.25 47.27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전기줄을 찾아야 되죠. 이렇게 전기줄을 찾으면 550A 되면 변류비는 5분의 50이 됐죠. 그럼 요 변류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한시 탭으로 구할 때 여기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그죠? 그래서 CTB를 먼저 구했고 한시 탭은 딜레이 타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시 탭이 4A, 5A, 6A, 7A, 7, 8 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찾으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OCR에 이게 지금 여유율을 150% 주라 그랬죠. 그 여기에 여유율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페이지 넘겨볼게요.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어렵지 않는데 좀 상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D2는 A에다가 ID1이죠. 요거는 변류비입니다. CTB 분의 1에다가 ID1이니까 I1의 여유율 얼마? 1점 여기 얼마 1.5 줬습니까? 1.5 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 이렇게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350번은 무슨 문제냐면은 똑같죠, 그죠? 이게도 여기 50kVA, 50kVA, 50kVA이고 22.9kV고 22.9kV입니다,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380에 짝대기 있고 220은 Y결선이라는 거. 자, 여기서 여기는 똑같은 문제인데 OCR에 한시 탭을 구하고 순시 탭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한시 탭은 여기 구하면 되고 안 풀겠습니다. 순시 탭은 단락전류라고 그랬죠. 변압기에 다시 한번 변압기에 여기 1차 측의 단락전류를 IS1 2차 측의 단락전류를 IS2 그럼 여기에 건수비를 A1이라 했습니까? 그럼 이 1차 측이 얼마입니까? 22.9kV고 2차 측이 380V 그러면 이때 A1의 건수비는 V2분의 V1이지 않습니까? V2가 얼마야? 380입니까? 그죠? 380V고 V1이 22.9 곱하기 10에 삼성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IS1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원래 건수비는 I1분의 I2니까 IS1은 A분의 1에다가 곱하기 IS2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A는 A1이 돼서 이 값을 넣으라는 얘기. 설명이 됐죠, 그죠? 자, 그래 보면 여기에 변압기 2차 측에 단락사고 여자 돌입전류에는 동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의 단락전류 값을 여유를 얼마로 주라? 이 값이죠. 여기 K값.
여유율 값을 150% 주고 이렇게 변압기 2차 측의 단락 전류가 IS2죠. 이 값이 얼마다? 20087A라는 거 주어졌다고요. 이해되셨죠? 겁내지 마십시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페이지 넘기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차근차근 풀어놨는데, 자, 이건 이 부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안 하면 순시 탭을 한번 볼게요. 순시 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지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변류비 분의 1이고 요거만 구하면 될 거네. 요거 그죠? 그 요걸 구하는데 이 값이 A1으로 표시했죠. 여기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건수비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단락전류 IS1이고 이게 단락전류 뭐 IS2. 이거 변압기의 건수비. 요거 여유율 줬고요. 요거는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건수비 A를 구하면 22,900에 380V 뜨니까 요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유율을 1.5% 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의 단락 전류가 얼마랬습니까? 2차 측의 단락 요게 죄송합니다. 여기에 건수비고요. 여기에 막 주어지죠. 2차 측의 단락 전류. IS2. 요렇게 계산하면은 IS1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그대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아주 상세하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OCR의 순시 탭은 무슨 전류? 단락 전류다. 단락 전류에서 동작하는 건데 어느 단락 전류? 1차 측의 단락 전류입니다. 그죠? 그럼 2차 측의 단락 전류를 한산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2차 측의 단락 전류하고 또 무슨 전류? 도립 전류. 얘는 뭐 동작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를 얼마를 준다? 1.25에서 1.5배를 준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